광주 중학교 역사 7번째 원격 수업. 자, 오늘 선생님 아들이 특별히 출연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함께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선생님 아들 소개 좀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권하준입니다. 몇 살이에요? 7살입니다. 형아하고 누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없어요? 네. 없대요. 수업 잘 들으세요 해줘. 수업 잘 들으세요. 안녕. 자, 이제 갈 거예요. 잘 가세요. 자, 오늘 7번째 원격 수업입니다. 특별 손님 있으니까 좋죠? 다음에는 선생님 투사 라가야를 한번 데리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그 교과서 56에서 60페이지 내용이 진짜 많죠? 준비하고요. 학습지 같이 준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 일제시대 때 학생들이 다양하게 벌였었던 다양한 활동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큰 틀에서 봤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 그리고 우리나라 그 독립군과 일본군이 드디어 맞붙어요. 이때 크게 승리한 두 개의 전투, 이 전투로 인해서 일본이 화가 많이 나거든요. 일본의 반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들이 조금 있지요. 원격 수업 때 여러분 지켜야 될 약속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서 오늘 수업 한번 재밌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하나 같이 보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뭐 같아요? 이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여기 누구 장례인녀 같지 않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인녀를 보기 위해서 모여 있고요. 여기 말을 탄 사람이 누군가를 감시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장례인녀, 여기는 순종의 장례식입니다. 순종은 조선의 마지막 황제이죠. 자, 왕의 장례식을 보면은 오래 산다는 풍습이 있었다. 언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많은 커다란 만세운동이 일어났었던 1919년 3월 1일은 3.1운동이죠.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일으켰던 운동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1926년이 됩니다. 자,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죽게 돼요. 자, 일본은 알았죠. 뭘 알았냐? 3.1운동이 고종의 장례식을 이용해서 일어났네. 그럼 이번에 뭔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제2의 만세운동을 사회주의 계열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지요. 자, 그런데 이게 당연히 일본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요. 미리 준비했었던 전단지도 일본한테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럼 이대로 끝이었을까요? 자, 이렇게 장례행전이 그 당시 서울에 번화가긴 하지만 종로 쪽을 지나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나타나서 전단을 뿌리면서 만세를 외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장례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만세를 외치면서 제2의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6월 10일 60만세 운동이라는 일입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실패할 만했었던 이런 만세운동을 살렸던 사람들이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학생들은 3.1운동 때도 많은 그 만세운동 영향을 끼쳤지만은 60만세운동까지도 커다란 영향력이 있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학생들은 그 3.1운동 이후에도 정말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학교 내에서 그 일본인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배척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 독서회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공부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일제 식민지 사회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좀 더 의식적인 공부를 많이 해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많이 강조했었는데 이 대신에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강조하자, 민족교육을 강조하자고 주장했었던 사람들도 이런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의식들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중에 커다란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곳이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입니다. 그 1929년 10월 30일 그 광주에서 나주로 이렇게 통학을 하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기차에서 내렸어요. 2명의 조선인 여학생이 내렸을 때 그때 뒤따라오던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그 모습을 보고서 조선인 남학생,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박준채라는 남학생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죠. 근데 이때 일본인들은 조센징이라면서 오히려 그 박준채라는 학생을 좀 희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말을 그러니까 그 조센징이란 말은 뭐냐면 조선인이 일본을 깔볼 때 쓰는 말이에요. 결국에 이걸 참지 못하고 박준채는 일본인 학생을 때리게 되죠. 근데 다시 그 일본 학생이 박준채를 때리고 또 주변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일본인을 때리고 이러면서 싸움이 엄청 커지게 돼요. 자, 근데 이때 경찰들이 싸움 말린다고 끼어들었지만은 도리어 일본인 학생들의 편만 들고 박준채의 그 뺨까지 때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 신문이 있었는데 지역신문이 광주일보인데요. 어떤 못된 조선인 학생이 아무 잘못도 없는 일본인 학생에게 난데없이 주먹을 휘둘렀다라는 그런 기사를 내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게 화가 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뒤 11월 3일이 됩니다. 11월 3일은 어떤 날이냐? 일본의 천황, 지금도 일본 천황이 있잖아요. 이 천황은 신의 존재격인데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일이 11월 3일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총독부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행사를 열고 조선인들로 강제로 참여를 하게 합니다. 이날 토요일이었는데 학생들도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이날 그 박준채가 있었던 학교의 학생들하고 일본인 사이에 우연히 이렇게 시비가 붙게 되는데 이때 결국에 그 둘이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고 여러 학교로 이 소문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더 많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오후에는 거리를 나서게 되면서 시위가 정말 커지게 돼요. 자, 이때 일본 경찰들은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이지 천황의 생일날 이게 무슨 일이나 싶어가지고 당장 그 학생들을 다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모든 학교들 휴교에 들어가게 해서 학생들이 절대 다시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은 학생들은 시위를 더욱더 크게 준비를 하게 되죠. 여기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신간이라는 단체, 그 다음에 다양한 단체들이 개입하게 되면서요. 그 학생 운동이 더욱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무슨 구호가 나타났냐? 붙잡아간 학생들을 즉시 석방을 하고 경찰은 학생들을 탄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리는 일본의 그런 교육을 거부하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정말 크게 이 시위를 벌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를 넘어서 이건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전국에서 194개의 학교가 동맹 휴학을 하게 되고요. 이 시위에 참여한 학생 수는 5만 4천여 명이나 되게 된답니다. 정말 크지요. 자, 학습지를 함께 채우면서 보자면 자, 배경 광주발 통학열차 안에서 한일 학생들이 충돌을 해요. 하지만 일본 경찰뿐만 아니라 신문도 편파적이었죠. 결국에 11월 3일에 1929년이에요. 일제 타도를 외치면서 시작이 돼서 아까 말했었던 학생들의 그런 독서회 조직 같은 게 그 동원되면서 많이 확대가 됩니다. 자, 누가 이거를 많이 지원해주냐? 이따 보겠지만은 신간에 등 많은 사회단체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면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꼭 알아둘까요? 3.1운동 이후에 어디에서? 국내에서 일어난 가장 규모가 큰 민족운동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월 3일
이날을 지금 현재도 학생의 날로 지키고 있고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11월 3일 이 주간이 돌아왔다. 학생의 날 주간이 돌아왔다. 그럼 광주 시내에서 그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네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주장들을 올라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졌었습니다. 자, 우리 그 전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랑 적어봤었던 큰 틀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세력의 민족주의 계열과 그게 사회주의 계열로 나눴다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요? 자, 나중에 이 민족주의 계열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타협적 민족주의. 타협적 민족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죠. 전 시간에 그 물산 장려운동 했었죠. 우리 민족이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뭐 국산품 애용운동, 학교 세우자, 뭐 농촌 개몽운동에서 글자 같은 거 보급했잖아요. 이러한 신령 양성운동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효과가 없자 일본이 허용해주는 내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스스로 해보자 자치론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이 자치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요 타협적 민족주의예요. 즉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보자 라면서 자치론을 내세우게 됩니다. 반면에 무슨 소리냐, 일본과 우리가 왜 타협을 하냐,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나타나게 되고요. 기억이 나죠? 자, 신간의 창립과 한번 이 배경 학습지 한번 쳐볼까요? 사회 민족주의 계열이요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나눠진다, 분열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일부의 민족주의자, 이들이 누구냐? 즉 우리가 말했었던 타협적 민족주의자, 타민을 말해요. 이들이요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다스려보자 자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사회주의 계열 내에서도 약간 분위기가 약간 달라져요. 민족주의 계열과 완전히 선을 그었다가 중국 내부에서도 그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손을 잡아요. 이걸 국공합작이라고 하는데 약간 분위기가 그래 너무 타협적이지 않은 사람들과는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한번 해보자. 사회주의 내에서도 약간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일본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여기 나오는 요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이제 손을 한번 잡아볼까라고 생각했었던 사회주의 계열이 드디어 손을 잡게 되는 대화합이 일어나게 되지요. 자, 즉 한번 적어보자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하여서 드디어 뭘 조직을 하게 되냐? 신간회라는 단체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1927년 연도까지 같이 꼭 알아둘까요? 자,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라면서 강령이 나오게 되거든요. 잠시만 그 강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강령은 우리 교과서 57페이지에도 있거든요. 이거 강령은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정말 꼭꼭 알아주세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꼭 알아두세요.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아무래도 성향이 다른 두 개의 세력이 뭉쳤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 꼭 같이 뭉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좀 알아둘까요? 자, 우리는 일체 기회주의를 부인한대요. 기회주의란 뭘까요? 좋은 기회가 왔으면 그거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요 기회주의는 누구를 말할까요? 타협적 민족주의자. 즉 우리는 친일파와는 절대 선을 긋겠다,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강령 아래 일제 신간회를 운영을 해나가게 됩니다. 신간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우선 첫 번째, 전국적으로 지회를 만들어요. 지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많이 깨우치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를 만들어요, 밤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요. 그래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한국인들 차별하면서 교육하지 말아라 라면서 주장을 하면서 학생들의 운동들을 지원하죠. 위에 나왔었던, 아까 나왔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화되는 것을 지원해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진상을 한번 조사하도록 사람들이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을 알려서 전국화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고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데 이 내용도 같이 알아둘게요. 그 신간에 자매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단체는 여성의 지위 향상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로 그 단체 이름은 무엇이냐? 근우회라고 합니다. 근우회 같이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불안 요소는 있었죠. 성향이 너무 다르잖아. 다르다 보니까 싸움이 나면은 헤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자, 거기다가 이 단체가 눈에 가신 나라가 있죠. 당연히 일본이죠. 일본이 계속해서 이 신간회를 뭐하냐?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신간회 내부에서도 방향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나게 돼서 안타깝게도 결국에 1931년에 해산을 하게 되는 단체가 신간회입니다. 자, 많은 사진들이 막 있지요. 자, 이걸 한번 같이 보자면은, 자, 이 영화 혹시 본 친구들 있을까요? 1919년 8월에 개봉했었던 봉오동 전투라는 그런 영화였었는데요. 안 본 친구들한테는 선생님 한번 진짜 볼 것을 추천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독립군들의 힘든 상황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면 보면 정말 통쾌하거든요. 자, 일본한테 우리가 정말 큰 승리를 거뒀었던 그런 두 개의 싸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채우면서 같이 좀 볼게요. 3.1운동 후 전후에서 여기 있는 만주 쪽, 만주 연해주 요쪽이에요, 요쪽에 많은 그 독립군 부대들이 조직이 돼요. 국경 근처잖아요. 국경 근처에 있으면서 국경 넘어가가지고요. 일본인들을 많이 공격을 하는 거야. 특히 그들의 경찰서. 그 다음에 일본군. 공격을 하고 다시 건너와요. 근데 이 땅은 중국 땅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 일본도 중국에 있는 땅을 건너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놈들 한번 진짜 두고 보자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독립군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일본은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잖아요. 이게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래요. 산 3개를요 넘어가서 일본 공격했다가 다시 산 3개를 뛰어넘어서 아침이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너무나도 황당한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하지만 독립군 소유인 걸 알고서 이들을 토벌하려는 그런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독립군 부대도 중국 쪽으로 이 일본군들을 많이 유인을 하게 돼요. 특히 요 산 봉오동이나 우리 볼 수 있는 청산리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거든요. 정말 험난한 산악지대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자면 홍범도가 이끌었었던 대한독립군 여기 나오죠? 홍범도가 이끈 대한독립군, 그다음에 안무의 국민회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신민당. 다 외우기 힘들죠? 그냥 대한독립군 한번 알아둘까요? 이런 연합분해가 봉오동으로 일본군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인 요건을 이용해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봉오동 전투이고 이거를 잘 그렸던 영화가 위에 나오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꼭 한번 보기를 추천하고요. 자, 이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이 크게 당해요.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만주 쪽에 있는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병력들을 이제 독립군을 추격하는 데 쓰게 됩니다. 자, 이때 중국 같은 경우도 너희들 당할 것 같으니까 더 오지로 이동을 해라. 그래서 백두산 방면에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자, 일본도 이걸 알아차렸죠.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독립군들은 아무래도 여기 지리를 더 잘 아니까 험준한 지역을 찾아가지요. 자, 그들이 삼았던 지역은 청산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결국에 독립군의 연합군들과
그 일본군이 맞붙게 됩니다. 총 6일 동안 10번 정도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걸 통틀어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청산리 대첩에서는요, 일본군은 우리한테 1200명 정도가 사살을 당했고요. 우리는 단 60명만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크게 이끌었었던 장군의 이름이 누구냐? 김좌진 장군이에요. 김좌진 장군의 북로 소군,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들이요. 일본은 크게 격파하는데, 자, 이 사건은 무엇이냐? 우리 민족 독립전쟁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었던 정말 빛이 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 엄청나게 크게 지게 되죠. 일본은 정말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되겠지요. 자, 사진이 또 많이 나와 있죠. 사진을 위주로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그 청산리 대첩 이후에 앞에 하는 김좌진 장군이거든요. 독립군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아까 정리해보자면 봉오동, 그다음에 봉오동이 아니라 동, 청산리, 우리 아들 목소리 들리네요.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때 일본은 이 독립군이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의 그런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자체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도 불태우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죽여요. 이 사건이 뭐냐? 1920년에 간도 참변이에요. 뭐라고요? 간도 참변. 어렵죠, 말이. 간도 참변이에요. 다시 등장했어요. 자, 간도 참변으로 인해서 정말 독립군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에게 독립군에게 손을 내민 나라가 있죠.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예요. 그래서 독립군들은 러시아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요. 자, 우선 어디로 가냐? 이 밀산이라는 지역으로 밀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밀산이라는 지역에서 대한 독립군단을 조직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다시 조직을 만든 다음에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역은 여기 있는 자유시예요. 자유시로 갔더니 러시아가 그래, 내가 너희들 독립운동 도와줄게. 하지만 너희들의 작전권은 나한테 내놔 라고 말을 하죠. 이때 독립군은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독립군을 무력으로 무장 해제시켰거든요. 이때 많은 독립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이 어떻게 보면 박살난 거예요. 자, 결국 남은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서는 할 수 없겠다 해서 다시 만주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무엇을 하게 되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조직을 갖추고 한번 해보자. 정비를 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참의부, 노란색 부분이 여기 참의부예요. 참의부, 그 다음 초록색 정의부, 그 다음에 보라색 신민부, 교과서에도 있지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3부를 만들게 돼요. 이 3부는 각각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 그런 그 구성으로서 독립군도 함께 길러서 실제로 일본과 싸우려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는 그런 자치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부로 조직했는데 3부도 나중에 뭐 계속 막 나눠주고 합쳐주고 난리가 나죠. 나중에 이 3부도 너무 크다 해서 통합운동이 진행되게 돼요. 하나는 남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하나는 북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남만주에서는 국민부가,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운동도 함께 진행이 돼요. 아래 우리 학습지 한번 태워보자면 그 독립군들이 시련을 겪게 되죠. 1920년에 간도 참변, 이거 좀 더 잘 기억해 두세요. 간도 참변. 그다음에 1921년에는 무엇이죠? 네, 자유시 참변.
이때 많은 독립군들이 박살난다 그랬죠. 얘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만주에 아래부터 올라가 볼까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그런 조직을 갖추고 만주 사회를 통치하게 되죠. 네, 이후에 이러한 삼부의 통합운동이 다시 한번 전개가 된다는 그 내용까지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같이 더 볼 게 있는데요. 자, 교과서 60페이지 보면은 하나의 단체가 나와요. 그 단체 이름은 열탕. 네, 의열단입니다. 자,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일본이 정말 무서워했었던 단체입니다. 그 조직 보면은 의열단은 1919년 김원봉, 이 사람이 김원봉이에요. 이 사람. 김원봉, 윤세조 등 신한무관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만주에서 조직한 단체인데요. 그 밑에 한번 줄 쳐볼까요? 의열단은 독립운동 단체 활동이 그동안 너무 온건하다, 소극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암살, 파괴, 테러라는 좀 과격하고 직접적인 투쟁 방식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조선 총독부에 들어가서 폭탄을 투척을 한다든지 당시 경찰서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던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다든지 그다음 나석주라는 사람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들어가서 권총을 난사해요. 그래서 직원들도 죽이고 폭탄도 던지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었던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되게 무서웠겠죠. 이런 단체가 의열단입니다. 이 의열단의 그런 선언문을 만들었던 사람은 그 단재 신채호라는 사람인데요. 신채호라는 역사 선생님이신데요. 자, 이분 옆에 보면 그 목표 활동명 아래쪽 봐보세요. 두 번째 문단. 신채호는 의열단의 선언문이라 할 수 있는 조선혁명선언에서 민중의 직접 폭력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의열단의 활동을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의열단. 일본이 되게 무서워했었던 단체였다. 기억할 수 있겠죠? 교과서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